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사용하는 지팡이를 흰 지팡이라고 부르는데요. 10월 15일은 시각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흰 지팡이의 날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은 전라남도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의 허주연 관장 모시고 시각장애인 정보 접근성 문제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관장님과 함께 나눌 이야기가 바로 이 시각장애인 정보 접근 문제입니다. 네, 사실상 관장님께서 먼저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다 이제 제안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이 정보 접근 한계에 대해서 느끼는 부분들이 많다고요. 시각장애인이 가장 이제 지체장애인들은 턱 이런 이동의 문제잖아요. 시각장애인은 사실은 정보 접근의 문제인데, 우리 사소한 일상에서 그 식별하고 구별해야 되는 것들, 이를테면 의약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음료라든지, 어쨌든 모든 생활용품들이 사실은 그 라벨에 의해서 구별되고 식별되잖아요. 근데 이제 시각장애인은 그 라벨을 볼 수가 없으니까, 비슷한 모양, 비슷한 크기이면 식별할 수 없는, 그래서 자기만의 식별 표시를 다시 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요즘 또 가장 눈에 띄는 게 바로 키오스크 사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요즘에는 대부분 매장에 가면 이 키오스크가 있고요. 나아가서 뭐 터미널, 역, 그리고 공항까지도 키오스크 사용이 참 많은데요. 사실상 시각장애인분들에게는 거의 접근이 어렵다고 봐야겠죠. 현재 국내의 키오스크가 아마 장애인의 접근이 되는 게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뭐 부분적으로 무인민원 발급기 이런 것들은 이제 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진화가 되어 있는데, 그 이외의 그 키오스크들은 우리나라에서 기준도 없고 법도 없어서 사실은 그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사실은 만들고 있고요. 그런 편이어서 시각장애인들이 대부분 이용할 수 없는 기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시간이 많이 진화가 되어 와서 시각장애인들도 스마트폰을 거의 많이 쓰고 있고, 저 또한 스마트폰을 한 15년 전부터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준만 맞춰지면 쓸 수 있는데, 그 기준을 적용 안 해서 쓸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요즘에는 이 키오스크 사용하는 매장들이 참 빠르게 급증하고 있고요. 또 무인 점포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 관장님께서도 이 키오스크 매장을 이용하지 못해서 겪으셨던 불편함이 있다고요? 예, 제가 그 서울 출장을 빈번하게 많이 다니는 편인데,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를테면 점심을 먹어야 한다거나 또는 저녁을 먹어야 할 때 음식 냄새는 그 음식거리를 지나가면 쭉 나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 주문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그러면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직원한테 얘기하면 되지라고 얘기도 할 수 있지만, 굳이 내가 그 똑같은 동등하게 돈을 내고 음식을 먹는데 남에게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하는 입장이 되면, 어쨌든 그런 상황이 생기면 돈은 있는데 배는 고픈데 음식을 사 먹을 수 없는 입장, 그런 입장에 대해서 그럴 때는 사실은 매우 자존감이 좀 하락하는 그런 요인으로 기결되기도 하죠.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불편함도 불편하지만 정말 속상함이 클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키오스크는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또 어르신이나 어른이들 역시 이 접근성이 좋지 않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디지털 환경이 익숙하지 않아서 혹은 우리 어린이들이 이 키에 닿지 않아서 불편함도 있다고 들었어요. 어떻습니까? 특히 그러니까 저는 장애 문제를 우리 사회가 장애 문제를 얘기할 때 그건 장애인의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의 노후, 우리의 미래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 이유가 현실적으로 장애인이 겪는 대부분의 그
경험들을 노인이 됐거나 그러면은 사실은 많이 하게 되고요. 네. 뭐 어린이, 그러니까 각각 처해 있는 환경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건강한 사람 표준으로 어떤 물건들을 만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그걸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 키오스크에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가장 필요한 게 음성 지원과 그리고 점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겠죠. 키오스크는 그 필요한 상황 또는 처지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이제 시각장애인에게는 기본적으로 음성 지원이 확실히 돼야 하고, 그 다음에 점자가 아니더라도 사실은 그 우리가 그 터치 스크린 갖고도 충분히 시각장애인이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연동될 필요가 있어요. 네. 대부분 우린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 이를테면 우리 그 아파트에서 들어가자면 문이 열리거나 닫히는 거는 음성으로 안내를 안 해줘도 되는데, 그런 거는 정작 문이 열립니다, 문을 닫힙니다, 그 안내를 하고 정작 터치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네. 이게 언밸런스가 되어 있는데, 모든 그 것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연동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연동 중에서 하나만 끊겨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시각장애인에게는 그런 것들이 절실하게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휠체어 사용자들에게는 높낮이가 조금 조절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부 공간이 비어 있어야 해요. 그래야 이게 그 휠체어를 타고 쭉 접근할 수 있거든요, 손 닿게. 그렇기 때문에 이 하부 공간이 비어 있어야 하고, 그래서 높낮이 조절이 좀 될 필요가 있고, 지체장애인에는 가장 중요한 게 하부 공간이 비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손을 약간만 올렸을 때 닿을 수 있는 그 높낮이가 좀 낮게 설계될 필요가 있고, 네. 그 다음에 그 청각 언어 장애인들도 사실은 문자를 그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능하면 그림만 보고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와 비슷하게 동시에 우리 이제 발달 장애인들도 문자 모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다가 보면 현실적으로 그림만 보고도 직관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이 필요한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사례 외에 또 다른 사례는 없을까요? 우리 지금 은행에 가면 그 모든 ATM기에 시각장애인이면 이어폰을 꽂고 사용하십시오라고 나오거든요. 이제 그거는 현실적으로 저희가 차별 사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고, 그 진정에 의해서 금융감독원이 기준을 만들고 은행연합회가 그걸 준수하면서 만들어진 저희가 아주 보람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점자 표기 의무화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현재 시판되고 있는 의약품과 그리고 생활용품에 네. 점자 표기가 아예 없는 경우도 많고요. 또 이 표기가 되었다고 해도 알맞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적은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맞을까요? 네, 그 제대로 말씀하신 건데, 뭐 이를테면 그 대표적인 사례가 카드예요, 카드. 우리가 신용카드, 그다음 멤버십 카드, 뭐 우리 대부분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카드를 어떤 여한 종류의 카드이든 간에 5장 이내로 갖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중요한 얘기는 그 카드가 그러니까 우리 뭐 장애인 복지 카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규격이 똑같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현실적으로 그게 점자가 찍혀져 있지 않으면 이게 무슨 카드인지 식별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캔 음료들이 있잖아요. 근데 캔 음료도 뭐 이를테면 구체적으로 브랜드와 그 제품의 이름을 써놓는 게 아니고 음료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면 이게 콜라인지 사이다인지 또는 과일 음료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이게 하나만한 표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그거는 좀 적절하게 너무 광범위하게 표기가 되어 있어서 사실은 사용할 수 없는 문제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가끔 어떤 것들에는 케이스에 점자로 쓰여지기도 하지만 아직도 의약품 이런 것들이 권고 수준에서 그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아직은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아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최소한 약품의 이름하고 유효기간 정도는 분명히 표시가 돼야 시각장애인이 자유롭게 사용하고 하는데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점자 표기에만 급급한 게 아니라 이 점자 표기를 활용해서 시각 장애인 분들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럼요. 네, 근데 이게 정말 미흡한 상황인가 봐요. 네. 지금 아까 제가 의약품도 얘기했지만 시각장애인 엄마가 아이를 키워요. 네. 근데 그러면 그 약들이 식별돼야 아이들한테 먹일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식별되지 않으니까 남의 도움을 받는 것도 사실 응급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의약품의 문제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지금 현실적으로 많이 되고 있어요. 네, 앞서서 관장님께서 카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카드나 이 병의원 진단서 점자 표기가 되어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외에 점자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 일상 속 불편함이 또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많은 것들이 이제 최근 현대 사회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전자제품들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런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 점자로 표기된 것들이 거의 전부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시각장애인들이 반드시 처음 쓰기 전에는 다른 사람들의 OT를 받아서 써야 돼요. 그럼 그러다가 보면 현실적으로 자기가 많이 쓰는 기능은 거의 머리에 외우고 있기 때문에 쓰는데 문제가 없지만 가끔 쓰는 기능들은 결과적으로는 또 쓸 수 없는 문제가 발생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문제 제기가 됨에 따라서 최근 국내 전자회사들도 점자 라벨을 제작해서 보급하는 등 이제 최근에 와서는 그런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점자 표기 문제가 개선이 되기 위해서는 이게 의무사항이 되고 또 법제화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이 부분이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맞을까요? 크게 보면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있기 때문에 차별이다 아니다라고 판단은 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너네는 해야 돼, 너네는 의무야, 너네는 권고야 이런 기준이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지목된 사항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의 세부 기준이 없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전혀 시행이 되고 있지 않다고 보는 게 현실적인 판단일 겁니다. 네, 사실 21대 국회에서 이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가 됐지만요. 임기 만료로 폐기가 됐고요. 그리고 22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다시 추진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법제화가 미뤄질수록 답답함도 커질 것 같습니다. 네, 이거 21대에서도 이게 법안 발의가 돼서 기대를 했었는데 폐기가 됐고요. 이제 22대에서는 저희 동료들도 국회에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열심히 뒤에서 서포트해서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지역에서 또 전남 도민분들께서 이 시각장애인 정보 접근 문제가 왜 이토록 중요한 건지 함께 관심을 가지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는데요. 저희는 사실은 일상생활에서 이걸 많이 느끼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장애인 차별금지법에도 이 정보 접근권 문제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공공기관을 모니터링을 해보면 적어도 턱을 낮춰야 한다거나 또는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는
인식이 그나마 좀 좋아지고 있는데 이 정보 접근 문제는 거의 이게 느껴야 하는 거기 때문에 보이는 게 아니고 느껴야 하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사실 이거 되게 소홀한 측면이 좀 있는데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보면 좀 코미디 같지만 제가 느끼는 코미디 하나는 뭐가 있냐면 어떤 행사가 있다고 쳐요. 네. 그러면 거기 행사에는 시각장애인이 2명이 참여하고 청각 언어 장애인은 1명도 없어요. 근데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 장애 유형별로 하는 서비스가 그런 것들이 그 수화도 있고 다 있거든요. 네. 근데 보면 수화 서비스는 사실은 그 행사에서는 안 해도 돼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게 보이잖아요, 이게. 수화는 하는 게 모든 사람들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작 그 자리에서는 필요하지 않은 그 수화 통역은 하면서도 점자 자료 제공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거의 그 장애계에서도 사실은 무관심한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 그러니까 그 내가 필요한 것들이 다른 형태로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는 뭔지 어쨌든 내 입장에서만 볼 게 아니고 다른 입장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좀 고려해 보는 의식적으로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이 모든 복지 정책과 법안이 이 그 목적대로 잘 취지에 맞춰서 실행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산 확보가 중요한데요. 최근 복지 관련 예산이 점점 축소가 되고 있어서 관련 기관들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을까요? 최근에 저희가 이제 그 내년 2025년 예산 그 소요 예산을 파악하면서 복지부도 마찬가지고 전라남도도 마찬가지고 듣는 얘기는 10% 감액해서 제출해라 또는 20% 감액해서 제출하라는 얘기가 사실은 심심치 않게 많이 듣고 있고 그것 때문에 저희 위기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은 그 대부분 우리나라가 지금 초비상이라고 할 만큼 예산 감액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보면 가장 만만한 게 복지 예산이어서 이 예산이 잘 수립돼야 하는 명제에서 저희도 일정 부분 훨씬 많은 사실은 우리 어려운 상황을 알리고 거기에 그 공직자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노력도 훨씬 더 다른 때보다 많이 필요할 걸로 생각이 돼요. 네, 무엇보다 이 세밀한 정책에 따른 예산안 설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어쨌든 기존에 있는 복지들을 충분히 유지하고 새로운 것들을 설계하는 그런 기존 것들과 새로운 제도 도입 부분들이 잘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설정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수립하는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전해주시죠. 네, 장애인을 불편하지 않게 하는 여러 가지 사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결과적으로는 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직면하게 될 초고령 사회의 문제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현실적으로 이게 비용이 아니고 투자라는 개념을 공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장애 문제는 나의 미래에 투자하는 거고, 즉 그걸로 인해서 사실은 노인복지도 훨씬 더 반석위에 놓이게 될 거라고 우리가 조금 재인식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관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일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일상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인데요. 향후 관련 법안이 잘 마련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함께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슈토크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